네, 지시어입니다. 지시어는 영어로 우리가 디렉티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JSP 파일을 여러분이 썼을 때 그것의 속성, 얘는 뭐하는 JSP다 라고 하는 그 속성을 기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속성이 기술이 되면 컨테이너에게 이렇게 그렇게 처리를 해라 라고 하는 거가 전달이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시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페이지, include, 태글립 요거 많이 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미 사실은 그 페이지 관련해서는 학습을 했지요. 예,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페이지 지시어는 컨테이너에게 페이지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를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페이지 전체에 대한 간략한 처리 정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include 이것은 뭐냐면 컨테이너에게 지정된 파일을 포함을 해라. 그러니까 중복된 거니까 뭐 이렇게 계속 쓰기 싫다는 거죠. 예, 외부에 있는 파일을 이제 include 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태글립 지시어는 컨테이너에게 확장 커스텀 태그를 써라. 그래서 이거 커스텀을 우리가 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확장된 내용들을 쓰도록 그 오디너리 일반적인 그 태그 이외에 그 사용자가 만든 태그랄지 이런 것들을 좀 쓸 수 있습니다. 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지시어가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수업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네, 지시어의 대표적인 그 경우 중에 하나죠.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페이지 지시어라고 하는 말 쓰는데요. 페이지 지시어는 페이지 처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jsp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해당 그 파일의 그 페이지 전체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처리라든지 이런 설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was에게 그 지시하는 그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문법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꺾기 %at 한 칸 떼고 페이지 한 칸 떼고 속성 1은 속성값 속성 1값 한 칸 떼고 속성 2는 콜론하고 속성 2값 이런 식으로 해서 속성과 속성값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때는 % 꺾기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법입니다. 자,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맨 앞에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꺾기 %at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at 다음에 페이지라고 쓰는 겁니다. at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에 대한 지시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동적 그 지시어에서 이제 JSP로 시작하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문법 두 번째 칸에 일단 넣어놨고요. 자, 그런데 그 방금 했었던 것처럼 문법을 이용을 해서 꺾기 %at 페이지 요거 많이 씁니다. 항상 쓰니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개념으로 해서 매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여러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꺾기 %at 한 칸 떼고 페이지 한 칸 떼고 랭귀지입니다. L 랭귀지는 자바 이게 첫 번째 속성인 거죠. 그 속성과 속성값이죠. 자, 두 번째 속성은 컨텐트 타입입니다.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그 내용물은 어떤 타입이냐? 텍스트라는 거죠. 텍스트 그 문자열 테스트. 그 다음에 내용은 뭐 HTML.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UTF-8 그 문자가 어떻게 이제 그 인코딩이 되어 있느냐 그 형식을 표준을 UTF 파일을 쓰겠다 뭐 이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인코딩하는 방식 이것도 똑같이 UTF-8을 쓰겠다 해서 요거는 뭐 그냥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개념으로 매번 첫 번째 줄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간략하게 페이지의 문법을 얘기하고 예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 파란색 부분들을 아까 좀 설명을 했었죠. 컨텐트 타입, 이건 이제 문자 셋이랄지 뭐 마임 타입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페이지 인코딩, 그래서 페이지 인코딩 문자셋을 뭘로 가져갈 거냐, 뭐 그래서 여기 ISO 뭐 8891-1 돼 있는데 우리는 UTF-8을 썼었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속성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info 속성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자, 랭귀지는 이것도 아까 한 거죠. 스크립트 언어로 자바를 쓰겠다. 컨텐트 타입 했고요. 임포트 자바의 특성이죠. 자바의 특성으로 자바 언어를 쓸 때 그 외부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 패키지 API에 대한 그 패키지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워드를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 페이지 지시어 쪽에 임포트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텐즈,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바에서 클래스 간에 이제 상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속 키워드가 바로 이제 익스텐즈죠. 자, 세션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션 사용에 대한 쓸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이제 명령하는 건데요. 기본은 true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쓰는 거죠. 이 세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퍼 크기, 뭐 오토 플러시, 자동 비움입니다. 이거 데이터를 뭐 이렇게 캐시에서 없앤다, 뭐 이런 컨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s thread safe, 뭐 단일 트레드 모델을 사용할 거냐, 뭐 그때 뭐 동시성 제어나 안정성을 제공할 거냐, 뭐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러 페이지, 혹시 페이지에서 에러가 생기면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동할 페이지, 뭐 에러가 생겼습니다, 뭐 이런 페이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is error page, 이것이 에러 페이지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에러 페이지인 경우에는 이제 지시를 설정을 해놓으면 더 이상 에러가 생겨도 뭐 이동을 안 하겠죠. 뭐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기본 값은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페이지 지시어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첫 번째 줄 우리가 이제 항상 보아왔던 필요한 것들만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한 줄 당연히 써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속성과 속성값에 대해서 혹시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쓴 내용이 info, 그 정보에 대한 걸 써줬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가 여기선 중요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date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date라고 하는 그 메소드가 java.util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를 상속을 하지 않으면 아마 이 데이트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임포트를 이런 형식으로 써준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퍼, 오토 플러시, 뭐 에러 페이지, 이거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코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HTML인데요. 쫙 내려와서 뭐 동일하고요. 오늘의 날짜는 하고 꺾기 %는, 여러분이 사실 아직 안 봤는데요. 요 챕터, 오늘 그 자바 기초문법 챕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문법 요소가 되겠습니다. 즉 자바 코드를 쓸 때 쓰는 그런 태그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new의 데이트에 대한 날짜를 알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의 인포 속성은 하고 %의 get sublit info입니다. 저 대문자 i입니다. get sublit info, sublit 할 때는 L 소문자 L이고요. info 할 때는 대문자 i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거가 이제 함수가 되잖아요. 가로가 있으니까 위쪽에 있었던 페이지 설정 내용들이 이제 인쇄가 되겠지요. 코드 설명 여기까지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클립스 여시고요. 웹 콘텐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의 JSP 파일이니까 선택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other에서 other 클릭하게 되면 그 안에 JSP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파일 이름을 주소 먼저 보시고요. JSP 워크에 /웹 콘텐트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page test.jsp로 하겠습니다. 피니시 누르면 됩니다. 넥스트를 눌렀을 때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템플릿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템플릿 했으면 그 UTF 파일 JSP에 대한 template을 쓸 수 있으니까요. 이거 선택을 하시고 피니시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옵션입니다. 자, 템플릿이 나왔고요. 이 안에 이제 값들을 좀 고쳐야 되겠죠. 보시고 요 템플릿에 보시면 1번이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HTML도 대부분이 이제 캐릭터셋 포함을 해서 디폴트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요거 이용하면 좋습니다. 자, 요 템플릿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이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한 page test.jsp 그것을 입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아래쪽 서버에 가셔서 뭡니까 우리 탐캣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started synchronized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page test.jsp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run as 그 다음에 run on server 실행을 해서 클릭을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날짜, 인포 속성 해서 다 나온 것을 여러분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성공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했었던 page test.jsp 파일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고 한두 개 정도 옵션이죠. 예, 여러분이 설정했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5번째 줄 빨간 줄로 되어 있죠. 빨간 줄 첫 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된 버퍼 사이즈는 이걸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out.get 버퍼 사이즈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버퍼 사이즈는 out.get remaining 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위쪽에 사실은 보면 버퍼가 5KB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똑같이 앞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클립스를 이용을 해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까 5K 였었잖아요. 그래서 버퍼 사이즈하고 남은 버퍼 사이즈 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시어 중에 두 번째죠. include 지시어를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 지시어는 정적으로 문서를 포함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정적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하게 썼는데요. 실행할 때 그 파일이 완료가 될 때까지 가만히 완료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정적이다. 그러니까 반대말은 동적이 있겠죠. 동적은 그 코드 앞에 가 있을 때 실행 직전에만 이제 로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사람 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적이나 동적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항상 넣고 싶다. 그러면 요거 페이지 지시어에 유사하게 include 쓰시면 되고요. include 지시어 쓰셔서 정적으로 하면 되고요. 동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JSP에 태그가 있어요. 예,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굳이 또 설명을 한다고 하면 JSP 파일이 서블릿으로 변환될 때 그때 이제 파일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요. JSP를 쓰게 되면 요건 이제 정적인 거고요. 동적인 것은 요거를 이제 컴파일 할 때가 아니고 실행할 때 이제 올리는 거가 이제 JSP다. 이런 차이가 좀 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적 쓰셔도 되고 동적 쓰셔도 됩니다. 큰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자,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사하게 꺾기 %at 한 칸 떼고 include 한 칸 떼고 file은 한 다음에 URL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꺾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페이지 지시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었던 페이지 지시어와의 차이점은 아까는 꺾기 퍼센트 at 페이지였었죠. 그 페이지 대신에 include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나머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속성 값으로 여기는 이제 외부에 있는 파일을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외부 파일에 대한 이름, 위치하고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는 URL을 쓰면 되겠죠. 예,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비교 대상으로 동적 파일로 이제 이렇게 복사 뭐 이렇게 썼는데요. 뭐 같은 내용이죠. 예, 꺾기 JSP에 include 하고 파일은 URL 이렇게 써주시면 뭐 유사한 효과가 일어난다. 차이점은 뭐 서블릿 변환할 때냐 아니면 실행할 때냐 그 차이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입니다. 예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ompany.jsp라고 하는 같은 위치에 있는 폴더 위치가 같은 거예요. 서버상에 폴더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는 company.jsp라고 하는 파일을 포함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꺾기 %at 한 칸 떼고 include 한 칸 떼고 파일은 하고 이제 그 URL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URL 위치가 동일하니까 company.jsp 이렇게 써도 되고요. 혹시 다른 폴더에 있거나 다른 사이트다 그러면 전체 주소 또는 상대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include 지시어를 통해서 그 외부에 있는 파일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파일 이름이 현재 두 개입니다. 하나는 colorvalue.jspf F라고 하는 말을 써서 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뭐 사실 F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지만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예, colorvalue.jspf 이것은 이제 변수값을 이제 저장하는 거가 되겠고요. include color.jsp 이것은 변수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include 지시어를 이용을 해서 변수값이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방식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파일이죠. colorvalue.jspf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는 5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쓰질 않고 바로 꺾기 % 문자열입니다. string title color는 블루, 스트링의 body background color는 gray 회색이죠. 스트링의 input background color는 red 이렇게 해서 값 3개를 한번 가볍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HTML도 아니고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뭡니까 그 JSP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바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 자바 코드 부분 일부분만 쓴 거죠. 그래서 JSP full이 아니고 조금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F자를 붙인 겁니다. 자, include color.jsp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페이지 디렉티브 아까 지시어 해서 뭐 통일하죠. 예, 이거는 항상 컨트롤 C V에서 쓰겠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줄에 include를 정적으로 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컴파일 할 때 값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에 위에 있었던 colorvalue.jspf 이 파일 이름을 적었습니다. URL로. 이 의미는 뭐냐면 위에 있는 JSPF와 아래에 있는 JSP 파일이 같은 폴더 안에 있다. 이걸 이제 가정을 한 거겠죠. 자, 내용 쫙 읽어보시면요. 닥 타입 됐고요. HTML 헤드 뭐 다 그대로 씁니다. 바디에 보시면 BG 컬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스타일을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 HTML5 학습한 학생들은 이제 알 텐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옵션이 똔똔해서 하는데 그 값을 위에 정의한 것 중에 두 번째 값이죠. 바디 백그라운드 컬러 요 값을 가져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JSPF 값을 바꾸면 요 JSP도 같이 바뀌겠죠. 그래서 현재는 그 회색으로 바꿔본 겁니다. 그레이로. 자, 나머지는 내용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다른 파일에서 값을 가져오는 include 예제 파일 include color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바디 전체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레이로 바뀌었는지 회색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실행한 결과가 되고요. 왼쪽에 JSP 워크 밑에 웹 컨텐트 밑에 보시면 파일 두 개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color value.jspf, 뭐 별도로 화면 뜨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있었던 include color.jsp, 요 두 개가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include color.jsp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처럼 나오는데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배경색이 회색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행이 제대로 됐다 하는 얘기죠. include가 돼서. 예. 네, 다음은 그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한번 테스트 해본 겁니다. 뭐 동일하게 나온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제입니다. 실습 내용을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GitHub에 올리세요.